안녕하십니까? 이루고 명성학을 이끌고 있는 원장 정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목동 입시사주 잘 보는 곳 선택기준 3가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재수생이 이렇게 급증하는 시기인데 방향 설정 하나가 1년이나 2년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입시사주란 자녀의 선천적 성향과 운의 흐름을 분석해 학습 방향과 진로를 미리 가늠해보는 경험적 통계 풀이에 해당하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날이 한 번씩 오는데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뭔가 방향이 어긋난 것 같다는 느낌이라든가 학원을 바꿔도 선생님을 바꿔도 그 느낌이 좀처럼 안 떠날 때가 있죠. 그럴 때 현명한 많은 부모님들이 입시사주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막상 찾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어디를 가야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죠. 2025년 9월 SBS 동상이몽에서 오정태 자녀들 이야기가 방송된 이후에 전국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자녀들 입시 관련한 사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 방송 전이나 그 이후 현재도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및 반수생, 재수생 등등 다채로운 연령대 자녀들 사주를 분석해오는 중인데 오늘은 이와 연관해서 강남 대치동에 버금가는 학구열이 높은 목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 사주를 들여다봐온 입장에서 어느 곳을 선택하기 전에 미리 이해해 두시면 좋을 기준 3가지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 개수만 세는 곳은 결과가 다른 이유.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꽤 자주 듣죠. A 선생님은 이과 체질을 하는데 B 선생님은 문과라 가라고 합니다. 같은 사주인데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다면 그 혼란이 얼마나 클까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오행, 목화토금수 개수를 단순하게 세워서 결론을 내리는 방식 때문인 경우가 많죠. 나무가 부족하니 동쪽이 좋다. 물이 없으니 이름에 물 들어가는 글자를 써라. 이런 식의 접근은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피상적 수준에 머무는 거죠. 사주에 내재된 대운과의 연결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비로소 그 학생만의 그림이 나오죠. 개수를 세는 것과 흐름을 읽는 것 전혀 다른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사주를 오랫동안 들여다봐온 입장에서 드리는 제 의견입니다. 강서구 마포구 학부모님들께서도 같은 상황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죠. 표면적 오행 분석에만 기대는 곳이라면 그 결과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곳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사주풀이와 입시 현장은 생각보다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주풀이와 입시 전혀 다른 영역처럼 느껴집니까? 현장에서 보면 이 둘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특목고와 일반고 중 어느 환경이 더 잘 맞는가? 반수 혹은 재수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남녀공학이 더 나은 선택이 되는가? 이런 질문들은 입시 흐름을 충분히 이해 못한 상태에서는 사주 안에서 제대로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구로구 마포구는 물론 강남 서초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부분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십니다. 단순한 운세풀이를 넘어 실제 입시 흐름과 맞물려 해석할 수 있는 곳인가 한 번쯤 먼저 살펴보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입시 사주풀이 시작 시기가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입시 환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8년도부터 수능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통합형 수능에서 선택 과목 구조가 달라지면서 문과, 이과 경계가 더욱 흐려지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일수록 자녀의 선천적 성향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방향 설정에 더 큰 의미를 갖게 되겠죠. 입시 사주가 의미를 갖는 시점은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죠. 유치원, 초등 저학년 때는 선천적 성향과 학습 방식을,
초등 고학년 때는 재능이 쏠리는 방향을, 중학교 때는 학교 유형 선택과 유학 타이밍을, 고교 시기에는 수시, 정시 선택과 재수 여부를 각 단계마다 살펴볼 수 있어야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빠를수록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건 경험상 분명히 그렇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입시 사주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접 접해온 사례들은 대외위에 해당하다 보니까 오픈을 못하는 대신 카페 및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학을 준비 중이던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사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었으며 자녀도 당연히 외국 대학으로 보낼 생각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녔으며 현재는 국제학교 편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서초구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런 유형의 상황은 의외로 자주 나오는 편이죠. 이 사주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해외 환경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학생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한 구조죠. 중학교 시기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오면 정서적으로 위축되면서 학습 의욕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반면 국내에서 기초를 탄탄하게 쌓은 뒤 고교 졸업 이후 해외로 나가는 흐름이라면 훨씬 안정적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형국이죠. 부모님의 계획이 틀렸다기보다 타이밍이 이 학생에게 안 맞았을 뿐이죠. 미리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것과 모른 채 진행하는 것,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미술을 놓는 것이 좋은가 방황하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사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미술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미술계열 대학 진학을 목표로 달려왔는데 2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일반 입시로 바꾸겠다는 그런 사연인데 주변 친구들이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목표를 정하는 걸 보면서 흔들리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분당이라든가 용인, 수지, 학부모님들께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사주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예술 방면의 선천적 소질이 사주 고주 안에 매우 뚜렷하게 자리한 형국이죠. 20대 중반 이후부터 이 소질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는 운 흐름이 있다는 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현 시점에서 불안감의 방향을 바꾼다면 정작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심적 변화를 붙잡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 학생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궁금증으로 전국 방방곡곡 지방에서도 연락해 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관심사항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주를 함께 보면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나 경우에 따라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의 운이 자녀의 성장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자녀 사주만으로도 충분히 깊은 풀이가 가능하죠. 쌍둥이 및 형제자매 사주가 비슷하면 진로 방향도 비슷한가?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쌍둥이 및 형제자매라도 전혀 다른 성향과 진로 흐름이 나오는 것, 이 점이 사주풀이에서 흥미로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주 결과와 실제 성적 방향이 다르게 나오면 어느 쪽을 따르나 둘 다 간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적은 현재의 노력과 환경이 쌓인 결과물이며 사주는 앞으로의 운 흐름과 선천적 방향을 보여줍니다. 즉, 두 요소를 함께 놓을 때 좀 더 현실적 그림이 나오는 편이죠. 입시에 실패한 뒤에 다시 도전 시기를 사주로 잡는 것도 되나?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죠. 언제 좋은 시험운이 다시 올라오는가? 어느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나은가를 운 흐름 안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마다 선천적 운과 후천운의 흐름은 모두 다릅니다. 같은 환경, 같은 노력이라도 방향이 안 맞으면 결과는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 사주 잘 보는 것 선택기준 3가지를 바탕으로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적표 너머의 자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입시 사주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